안녕하세요. 주주촌의 최대 주주 황봉 이사입니다. 차영주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듬이 아주 좀 간결해졌네요.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목탁도 경제적으로 진짜 뭐 이렇게 뭐 옛날 방식은 이거예요. 예. 이거 오리지널. 이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야 목탁도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얘기 네. 누구 얘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도체의 미래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아니 이 예측을 어떻게 맞춰? 아니 그러니까 2021년처럼 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급변한 경우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분명 초기에는 무슨 뭐 슈퍼 사이클 그렇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여름에는 뭐 네.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 다시 간대요. 네, 또 다시 간대.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또 그렇게 나와요. 나오고. 내년에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 때 좋아지는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네. 이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좋아. 그럼 주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반도체라는 게 자기만의 어떤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 들어가죠. 들어갔죠. 그리고 반도체 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가는 또 별개라는 거죠. 주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렇죠. 한번 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 하면 뭐 삼성전자하고 또 하이닉스를 pel 수가 없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최근 주가 흐름 보면은 거의 뭐 한 10개월, 11개월을 그냥 저 바닥에 누워서 쭉 가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2021년 1월에 사신 분들은 장기 투자가 얼만큼 어려운지 진짜 가치 투자가 얼만큼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도 버티기 힘든데 네. 내가 1년에 1-20% 빠진 것도 견디기 힘든데 그렇죠. 과연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참 퀘션 마크가 있는 게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도 미국 네. 갔다가 들어오면서 지금 급변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한숨일까요? 제스처일까요? 그거 모르죠. 일종의 제스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냉정하게 따졌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받고 있는데 제스처를 해야지 뭐 진짜 야, 나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 그렇게 해야 집어넣으면 안 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거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사람들인데 야. 그 의전팀이 공항에서 딱 나온 마이크들 기자들하고 들이댈 거 다 아니에요. 약속해가지고 네. 거기 선 그어놓고 여기 딱 오면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댈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십시오. 이거 다 대본에 있는 거지. 표정은 이렇게 하시고. 표정 이렇게 하시고 하루 이틀요. 역시. 그러니까 네. 이게 삼성이 최근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내세운 게 있어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 특별 배당하겠다. 자기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기업이 총수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경영권 승계가 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거기에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모시는 가신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모시겠어요? 지금 뭐 해외 나가보니까 뭐 롱비치에서 수영하고 오니까 좋아 이런 소리 하겠어요? 그거 못하지. 하고 왔어도 못하지. 하고 왔어도 못하지. 그 얘기 하고 왔어도 못하지. 예.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제가 자리에 가로 열고 제가 자리에 있어야 가로 닫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보죠. 반도체 하면 우리가 이제 D램 가격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D램 가격. 사실 이것도 어려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 어떻게 몰라? 이게 오를지 내려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내가 벌써 그걸 사버리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오리무중인 것 같고 어저께 저녁 때 베이징 덕 먹었는데 그래요? 대접받았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네요. 네, 베이징 덕.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7만 7천 원 올 때는 좀 빨리 올라왔어요. 네.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이제부터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만 원 선에서 딱 봤을 때 물량대가 많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8만 원에서 9만 원대 물량이 개인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 사신 분들 8만 원, 9만 원 사신 분들은 원금은 안 하나 다시 주식 안 한다 이러신 분들 꽤 되실걸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주식 모르고 10만 원 간다 그래서 샀는데 삼성전자 안전하다고 그래서 샀는데 1년 갖고 있어 보니 안 되겠다. 속 타서 난 주식 못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뚫고 올라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면 지수가 한 3,500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들일 분위기도 아니고 내년에 테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
쉽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건 잘못된 투자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인내심을 더욱더 기울이시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시절 오겠습니다만 저는 2021년에 줄기차게 반대를 외쳤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삼성전자 디램가 올라가면 주가 오른다. G불. 삼성전자가 휴대폰 폴더블을 내면 삼성 주가 올라갈 것이다. G불.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풀어주면 주가 올라간다. G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건 재료가 아니에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는 꾸준히 기다리시면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올 때까지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 진짜 센 게 들어와야 삼성전자 주가 진짜 올라가요. 그러면 그만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싹 들이고 더 끌어 들어가야 되는 올릴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또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 뭐 AMD 이쪽하고도 또 이제 얘기가 와서 좀 수주 따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JP모건에서. 파운드리 시장 쪽은 좀 어떨 것 같아요?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꽉 잡고 있죠. 아, 거기가 1위니까. 1인데 영업이익률이 꽤 높더라고요.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삼성전자는 물량 뛰기로 진짜 돈 버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TSMC와 같이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게 그죠. 비메모리. 그렇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장. 이쪽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 지금 현재 평택에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여의도 몇백만 원 공장을 좀 2개를 짓고 있다. 그리고 좀 미국 쪽도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들.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릴 때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부품업체가 좋을까요? 전 부품업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부품업체가 좋고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삼성전자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 요거는 이거 원래는 호재 아니에요? 투자를 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세요.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바퀴를 멈추는 순간 쓰러지죠. 그렇죠.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반도체는 그거예요. 계속해서 발을 투자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투자를 멈췄다가 무너진 게 어디? 일본. 삼성전자가 뭐 몇십 조를 투자한다, 몇백 조를 투자한다. 이건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멈추는 순간 삼성전자는 무너질 수 있으니.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 10조를 투자했다. 이게 10조 투자하면 그걸 끝인가요? 비용을 감가상각으로 떨어야죠. 그렇죠. 그 감가상각을 매년 일정하게 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가는 거를 워렌 버핏은 가장 싫어요. 워렌 버핏은 녹슨 기계에서 검정물 나오는 걸 가장 좋아해요. 코카콜라. 설비 투자 필요 없잖아요. 그러네. 그걸 가장 좋아하지. 통신회사, 전기전자회사 이런 거 싫어해요. 자, 이 밖에 이제 소부장 쪽도 좀 봐야 되겠어요. 오히려 소부장 쪽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 더 흐름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부장 쪽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아, 소부장이라고 한다면 소재와 부품을 얘기하죠. 그렇죠. 소재와 부품 회사의 차이점 뭘까요? 소재, 그럼 뭐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들어간 재료고 부품은 그걸 만들기 위한 기계일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소부장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게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정말 굴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일본을 따라잡을 때도 10년 격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형국은 아니다라는 건데 기술력이 되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소재와 부품들은 다 좋다. 특히 반도체 소재는 부분? 뭐 당연히 돋보이지만 반도체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영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 고영?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이 반도체 라인이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도 라인이 다 달라요. 하이닉스도 라인이 다 달라요. 여기에 동일한 검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죠. 라인에 맞춘 검사 장비가 들어가요. 이거를 맞춰주다 보니까 얘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하청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30% 넘어요. 이야. 그리고 뭐 TSMC도 거래하고 다 거래해요. 얘네가. 삼성전자가 특기잖아요. 영업이익 30%만 좀 깎자. 그래 그럼 난 삼성전자 납품 안 해? 이러고 돼요.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있어서 유의해야 될 게 내가 삼성전자 협력업체다라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삼성전자는 하청업체들한테 일정 마진 이상은 못 갖고 가게 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납품한다. 이건 오히려 악재이죠. 아, 오늘 휘둘릴 수가 있으니. 휘둘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2022년도도 뭐 2020년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섹터에 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그쪽 섹터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총!